한국 사격의 진종호가 50m 권총에서 5번째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마린보이 박태환도 200m 자유형에서 아시아 신기록으로 은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정부가 광복 63주년을 맞아서 정몽구, 김승현, 최태원 회장 등 경제인들을 대거 포함하는 대규모 사면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KBS 정현주 전 사장이 검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는 식별이 가능한 새벽 5시 15분쯤 피격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상 1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사격의 간판 진종호가 50m 권총에서 5번째 금메달을 선사했습니다. 박태환은 자유형 200m에서 또다시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면서 값진 은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올림픽 특별 취재단 이재준 기자입니다. 한국 선수단 첫 메달의 주인공인 사격의 진종호가 결국 금빛 표적을 명중시켰습니다. 대회 나흘째인 오늘 주종목인 50m 권총에 출전한 진종호는 총 660.4점을 기록해 북한의 김정수를 불과 0.2점 차로 따돌리며 세계 최고의 총자비로 등극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사격은 지난 바르셀로나 올림픽 이후 16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오전 열린 수영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는 마린보이 박태환이 또 한 번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박태환은 자신의 아시아 신기록을 또다시 1.14초 앞당긴 1분 44초 8호를 기록하며 미국의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에 이어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아시아인으로 자유형 200m에서 메달을 따긴 박태환이 최초입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배드민턴 남자 복식에서는 우승 후보 정재성 이용대조가 16강전에서 탈락했습니다. 효자 종목인 레슬링에서도 아테네 금메달리스트인 정지현이 8강에서 탈락했고 박은철도 4강에서 지며 동메달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5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개로 종합순위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재준입니다. 내일의 경기 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호림 안수경 선수가 출전하는 사격 여자 25m 권총 예선과 결선전이 진행됩니다. 또 레슬링 남자 그레코로마노형 66kg급의 김민철 선수가 메달에 도전합니다. 여자 핸드볼팀은 강호 독일을 꺾고 1승 1무를 기록한 가운데 오후 3시에 스웨덴과 결전을 치릅니다. 축구 남자 대표팀은 내일 오후 6시부터 온두라스와 마지막 예선전을 치릅니다. 1무 1패의 전적을 기록한 한국 대표팀은 온두라스전에서 반드시 대승을 거둬야만 8강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승엽을 앞세운 야구 대표팀은 강호 미국과 예선 1차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 등이 포함된 34만 명이 8.15 광복절을 맞아서 특별 사면됩니다. 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국 60주년과 8.15 광복절을 맞아 경제인과 정치인 등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사면이 단행됩니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광복절 특별 사면 복권 대상의 명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경제인으로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특별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손길승 전 SK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김은규 전 현대건설 대표 등도 특별 사면됩니다. 앞서 경제 5단체가 사면을 건의했던 경제인 106명 가운데 모두 74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치인으로는 권영애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김운용 전 대한체육회장, 한광옥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도 명단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이번 사면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전기를 마련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특별 사면 대상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재벌 총수들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특별 사면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봉사 명령을 끝마치지 않은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보복 폭행을 저지른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심훈입니다.
KBS 정현주 전 사장이 검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오늘 오후 정 전 사장을 방배동 자택에서 강제 구인했습니다. 정 전 사장은 이에 대해 검찰의 수사는 공영방송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조사한 뒤 조만간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 3당은 국회 원구성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 타결에 실패해서 원구성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김중호 기자입니다. 또다시 국회 원구성 협상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들은 오늘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원구성 협상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오늘 협상에서 민주당은 총리 출석과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 방송 언론 탄압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선진과 창조 모임은 상임위원장직 2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고 선진과 창조 모임 역시 2석의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강경한 입장입니다. 3당 원내대표들은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자 내일 오전 10시 다시 모여 국회 원구성을 위한 최종 담판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함에 따라 어제 3당 원내대표들이 서명한 합의문대로 국회 원구성이 이뤄지기는 힘들게 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김정건 원내대변인은 어제 합의대로 원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는 여야 모두 강하다며 내일 오전 중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원내대표 간 합의 사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당내 기류가 상당해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내일이라도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국회에서 CBS 뉴스 김중호입니다. 금강산 관광객 고 박왕자 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5시 15분쯤 피격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정보합동조사단은 오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목격자 진술과 사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 박왕자 씨가 새벽 5시 6분쯤 해수욕장 울타리를 통과한 뒤 5시 15분쯤 울타리에서 기생바위 방면으로 200m 지점에서 피격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시각과 관련해 조사단은 총소리를 들은 직후 찍은 사진을 감식한 결과 이 사진에 박 씨가 피격당해 쓰러진 모습이 담겨 있었으며 촬영 시각은 5시 16분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일 새벽 4시 50분쯤 경계 펜스로부터 800m 떨어진 지점에서 고인을 발견했고 500m를 도주한 고인에게 4시 55분에서 5시 사이에 총격을 가했다는 북측의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조사단은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동해상에서 남북한 선박이 충돌해서 북측 어민 2명이 실종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새벽 2시쯤 북한 장전항 인근 해상에서 남한의 모래 운반선과 북한의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며 북측 어선에서 어민 2명이 실종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유가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자전거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나올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보험개발원에 자전거 전용 보험 개발에 필요한 위험률의 산출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 연말쯤에는 선진국처럼 우리나라에도 자전거 보험이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의 기자 피라미드 웅장함 뒤에는 관광객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말과 낙타를 타고 여행한 사람들에게는 주변 설명을 해줄 안내소가 충분하지 않아서 불편한 점이 참 많았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보안 시스템과 함께 리노베이션을 마친 피라미드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집트의 문화장관이 피라미드 리노베이션 완성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피라미드 내부와 주변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됐고 입장을 하기 위해선 보안 탐지기를 지나야 합니다. 앞으로는 자석으로 만들어진 티켓을 소지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입장할 수가 없습니다. 리노베이션의 첫 단계로 새로운 보안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두 번째 단계로 주변 도로를 개선하며 좀 더 정돈된 모습을 보일 거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보안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절도 대상이 됐던 유적물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이징의 한 식당, 메뉴에는 개고기로 만든 음식의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정한 식당 112개에서는 개고기 음식 메뉴를 팔지 못하도록 금지됐고 나머지 식당들도 개고기를 팔지 못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팔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을 찾는 외국인들은 중국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자는 입장과 올림픽 기간이라도 외국인들을 존중해 개고기를 팔지 못하도록 하자는 두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런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560kg의 몸무게로 한때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세계 신기록에 올랐던 매뉴얼 우라이브가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외출에 나섰습니다. 멕시코 북부에 위치한 호숫가로 트럭에 침대를 싣고 나들이를 나갑니다. 여름 햇살이 뜨겁지만 여자친구와 오랜만에 데이트에 신난 우라이브. 2년 동안 다이어트를 한 덕분에 230kg의 체중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다음번 외출을 할 때는 더 많은 체중을 감량해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는 모습을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제주도는 구름이 많고 소나기가 오겠으며 그 밖의 지방은 흐리고 비가 온 후 낮에 전라남북도부터 차차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 28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5.7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